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경제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3분기 GDP와 개인소비지출지수,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발표되었으므로 오늘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들을 살펴보고 11월에 있을 미국 정책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용어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입니다. 미 상무부의 경우에는 GDP를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로 발표하며 한국 기준으로 3분기 기간의 분기 GDP 발표는 10월에 예비치, 11월에 수정치, 12월에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 즉 분기나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 규모,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물가가 상승할 경우 생산량이 변하지 않아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명목이 아닌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측정합니다. 한국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 발표하는 반면 미국은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연율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OECD 기준으로 분기 성장률의 주 지표를 연율로 채택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다음으로 내구재 혹은 내구 소비재라는 것은 상품을 사서 그 상품을 소비하는 기간이 긴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소비 기간이 소비하는 주체마다 달라서 소비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소비하는 기간이 긴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가구 등이 내구 소비재이고 내구 소비재의 반대말은 내구 생산재이며 대표적으로는 공장 기계, 공장 설비 등이 내구 생산재입니다. 내구 소비재가 소비하는 기간이 긴 상품이라면 비내구 소비재는 소비 기간이 짧은 상품으로 주로 소비 기간이 1년 이내에 소모되는 상품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식품이 비내구 소비재입니다. 단 의류는 소모되는데 1년 이상 소요되지만 비내구 소비재로 분류합니다. 식품, 의류, 신발, 문구, 유리제품, 화장품 등이 비내구 소비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원자재 가격, 노동비용, 운송비 등의 변동을 반영하여 물가 동향을 분석하는 데 쓰이는 지표입니다. 대표적 선행지표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범위가 넓고 인플레이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 노동비용, 운송비 등의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는 뜻이고 생산된 상품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구매를 위해 내야 하는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를 불러올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수요가 감소하였을 경우 경기가 둔화하였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3분기 실질 GDP가 2.8% 성장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6일 2분기에는 실질 GDP 예비치를 2.8%로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3.0%로 확정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실질 GDP 2.8%는 예비치에 해당합니다. 지난 분기 전망치는 2.1%였고 전망을 뛰어넘는 성장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분기 전망치는 3.0%였고 예비치는 2.8%로 전망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분기의 성장률 3.0% 성장보다는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탄탄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일으키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1.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표의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2024년 1분기부터 GDP 성장률을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개인 소비와 지출은 3.7% 증가하여 2분기에 2.8%보다 높아졌고 상품은 6.0%, 서비스는 2.6%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구 소비재와 비내구 소비재의 소비가 모두 증가하고 서비스는 지난 분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졌으나 여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에도 경제 성장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1분기 1.9%, 2분기 2.8%, 3분기 3.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부문에서는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각 후보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에 미 대선을 앞두고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고금리 장기화에도 여전히 탄탄한 성장을 나타내면서 지금까지는 연착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이고 경기의 흐름이 반영된 4분기 실질 GDP 성장에서도 소비가 높아지고 투자도 탄탄한 흐름을 보인다면 25년의 정책금리 흐름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분기에 발표된 GDP 예비치는 11월에 발표될 잠정치에서 변화할 수 있고 이 수치가 높아질지 혹은 낮아질지 경향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에 확실하게 낮아질 것이다 혹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1월에 발표되는 잠정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0.2%포인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아주 큰 폭의 수정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지난 10월 11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완만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부분의 수치와 제가 적어놓은 수치가 다른 것은 발표된 수치와 수정된 수치가 달라서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수치가 실제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1.8%까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지출 지수도 영향을 받아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물가는 끈적하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표되는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10월 3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9월의 코어 PCE와 PCE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각각 2.7%와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개인 소득은 716억 달러로 지난달 대비 0.3% 증가하였고 개인 소비 지출은 1,058억 달러로 지난달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PCE가 지난달 2.3%에서 2.1%로 하락하였는데도 코어 PCE는 지난 7월 2.7%로 상승한 데 이어 계속 2.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PCE 하락의 주된 원인이 에너지 가격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CE는 지난달 대비 0.2% 상승하였고 코어 PCE는 지난달 대비 0.3% 상승하였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미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가격은 0.1% 하락하였고 서비스 가격은 0.3% 상승하였습니다. 식품 가격은 0.4% 상승하였고 에너지 가격은 2.0% 하락했습니다. 이를 연율로 변경하게 되면 상품 가격은 1.2% 하락하였고 서비스 가격은 3.7% 상승한 것이 됩니다. 식품 가격이 1.2% 상승하였고 에너지 가격은 8.1% 하락했습니다. 예상대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여전히 끈적한 서비스 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의 상승보다 소비의 상승이 더 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2.1%로 나타나면서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에서 코어 PCE의 횡보가 계속되고 있어 물가 지표가 정체되고 소비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일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4.1%로 9월에 이어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가 상승세를 탔다고 주장하고 있는 해리스 캠프의 이번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는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월 비농업 고용은 1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10만 6천 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월의 고용 증가가 급격히 둔화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9월과 10월에 걸쳐 헐린과 밀턴이라는 두 개의 허리케인이 미국 남동부를 휩쓸었으며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허리케인이 고용 총계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더불어 보잉의 파업으로 제조업 일자리 4만 4천 개가 감소하였고 제조업 전체로는 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미국 동부와 걸프 해안의 36개 항만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실업자로 간주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추세적으로 냉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영향이 없이 한순간에 10만 건의 고용이 사라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용의 쇼크는 일시적이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업종별 증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사교육 및 민간 의료 서비스와 정부 고용입니다. 의료 서비스 부문 5만 2천 개, 정부 고용 4만 개입니다. 그 외 도매업과 건설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감소가 큰 업종은 전문가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입니다. 전문가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4만 9천 개, 제조업에서 4만 6천 개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소매업에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0월에는 민간 비농업 평균 시간당 소득이 13% 증가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것입니다. 모든 직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3시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지난 7월 3.6%로 감소하여 평균 시간당 소득이 내림세로 바뀌는가 하였으나 8월, 9월 상승하여 10월에도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의 상승은 소비를 지탱해주는 근본이기에 탄탄한 노동시장이 유지된다면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신규 고용이 대폭락한 것보다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금리 인하에는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상황 요약표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상황 요약표를 보면 미국의 실업자 수는 698만 4천 명이고 실업률은 4.1%입니다. 고용률은 60%, 노동시장 참여율은 62.6%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20만 9천 명이 증가했고 고용자 수가 36만 8천 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1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27주 이상 실업자는 160만 8천 명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의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노동시장은 추세적으로 냉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 고용률이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구인율이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난 9월 발표한 FOMC 점도표 상에는 미 연준 위원들이 2024년 실업률 전망을 4.4%까지 예상했었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4.4%를 넘지 않는다면 예상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시장이 충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인 배율의 하락과 함께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업률이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수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의 하락이 생각보다 정체될 수 있으므로 11월 실업률까지는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미국 경제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24년 3분기 GDP 성장은 전망치를 밑돌았으나 여전히 탄탄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9월의 코어 PCE는 여전히 끈적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10월의 실업률은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을 받았고 실업률은 4.1%였습니다.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 정책금리 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의 지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망한다면 11월은 정책금리를 동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11월 2일 기준 96.4%가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3.6%가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이 한국 시각으로 11월 8일 새벽 3시에 있으므로 이미 대선이 끝난 뒤입니다. 미 연준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와 함께 최근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